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밤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때문이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부양식 합의를 이제 대선 이후에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 소식이 우리 시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양시장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또 코로나19 확진자 소식도 지금 시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4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더니 지금은 등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35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빨간불 켜지긴 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864선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살펴보시면요. 0.52%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31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못한 만큼 지금 양시장에서는 등락하는 종목 수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적습니다. 293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06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690종목이 오르고 있고 501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더 큰 규모로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1,134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77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만 1,898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231억 원, 개인은 2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만 320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시장이 좋지 못한 만큼 지금 지수 상황처럼 파란불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은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3분기 호실적 전망에도 시장이 좋지 못한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받았죠. 이제 과징금 제재가 가해지면서 1.48%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30만 원 선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투주 공시가 나와주면서 0.7% 오름세 보여줍니다. 71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시젠만 좀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시젠 역시도 지금 3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1% 오름세 나타내면서 28만 5,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는 강보합권의 KMW는 0.64%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 시장의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종이, 목재와 기계, 화학, 의약품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반면에 음식료업과 철강, 금속, 운수 장비, 통신업, 증권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황을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과 섬유, 의료, 화학,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 업종은 전 거래일보다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기타 서비스와 기타 제조, 방송 서비스, 종이, 목재, 일반 전기, 전자 업종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한화솔루션은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신풍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차는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윤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지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네. 의상색이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아, 그러래요? 네. 바로 상견례 가면 되겠습니다. 네. 아, 지금요? 부모님께서 지금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음번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 상견례 대상자는 제가 다시 예. 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엄기준하고 실컷 하세요. 네. 여러 번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엔 식욕이 돌아왔다며요. 식욕이 지금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네. 청고마비의 계절인데 청고마비가 아니라 지금 청고인비의 계절인 것 같아요. 어려운 말 쓰면서 한번 제대로 먹어보겠다고 작정하시고 제대로 먹고 있습니다. 네. 얼굴이 좀 많이 네. 올라야 맛있는 거 먹을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사드릴까요? 네, 저번에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라 호텔. 자, 주가 안 보입니까? 안 오르고 있어요. 올라야 돈을 벌어서 제가 사드리죠. 저 전문가님 포트폴리오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사실 근데 우리 증시 오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혼돈세 네, 네.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개인이 증시를 이끌고 있다. 개인 네. 투자자들이 끌어준다라는 얘기했는데 네. 그 투자자들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증시 사실 많이 지금까지 지수 올라갈 때 네. 개인들이 사실 매수를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지금 매수세가 좀 약화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고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더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지금 뭐 신났다. 지금 4월부터 지금까지 되게 신났는데 네. 지금부터 약간 매수 수익을 내도 좀 네. 여기가 어렵고 좀 증시도 주춤한 것 같으니까 뭐 신나서 뭐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네.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전에도 한번 언급은 드렸었는데 양수급 주체라고 부르는 게 원래는 외국인과 기관이었어요. 근데 네네. 이번에 사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주고 있다 보니까 네네. 증시를 뭐 끌었다 했는데 네. 개인들의 힘 어느 정도였나요? 자, 최근 3개월간 7, 8, 9개월에요. 네. 3개월 동안이요. 개인들 거래 비중이 70%였습니다. 70%나요? 어우. 지금 외국인들, 네. 기관들 찍소리도 못하고 네. 개인들한테 물려 있었는데요. 네. 요 3개월 동안 거래된 것만도 657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1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오. 18년이면 언제입니까? 전이면? 18년 전면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죠. 네, 바로 2002년입니다. 네. 월드컵 때인데요. 월드컵 때네요. 네.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월드컵 지나고 와서 닷컴 버블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증시 최고점 찍고 아이고. 폭락해서 네. 지금 깡통 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때와 유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네. 뭐 유사한 거고 그때와 좀 상황은 다르긴 한데 네. 일단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개인들 매수세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들의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네, 지금 너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증시에 다 몰리다 보니까 빚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좀 많이 생기고 비투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있었죠. 마이너스 네. 통장을 만들어서 네. 지금 뱅커님 몇 개 만들었나요? 저는 연계입니다. 연계입니까? 전문가님은요? 현금을 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현금 부자인 우리 뱅커님 그걸 모르고 마이너스 통장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마이너스 통장 네. 빚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것도 좀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에 대주주 요건 강화 네. 10억에서 3억으로 줄이는 거 요거 때문에 약간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자세히 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네. 지금 현행은 10억이거든요. 네. 10억 이상 갖고 있어 한 주 종목에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3억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10억하고 3억은 너무 차이가 커요. 너무 차이가 네. 크거든요. 웬만큼 조금 돈 좀 있는 분들은 3억 이상은 좀 갖고 있을 텐데 네. 10억 이상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15억에서 10억으로 줄일 때도 한 5조 정도의 그 매물이 출회됐거든요. 근데 10억에서 3억이면 네. 굉장히 많은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의 물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약간 사실 증시라는 게 불안감이 해소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네. 뭐 악재라도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 좋은데 지금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제 과세 기준을 좀 낮춰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새로운 소식 좀 들어온 게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이고. 일단 여당에서는 일단 네. 산통 깰 거냐, 아이고, 네. 기획재정부 산통 깰 거냐. 네. 그래서 이 물량이 혹시나 투매 상황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물량이 막 쏟아지게 되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투매 상황이 나오고 되겠거든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당에서도 한번 혼쭐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증시 투매 상황 나온다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당에서 뭐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3억은 줄이지 않겠다. 3억은 줄이지 않지만
그 3억을 모두 합산해서 뭐 자식, 그쵸. 자식, 가족들 그거를 뭐, 자손, 네. 부모 모두 합친 거 그거는 조금 완화해주겠다. 네. 이런 얘기만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 어떻게 규정이 완화될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규정이 별로 완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우리 10억 가지고 계신 뱅커님 전문가님이시죠. 네, 매도 물량 쏟아낼 것 같아서 네.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상당히 연말까지 압박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증시는 조금 개인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주주 요건까지 강화가 되면서 지금 개인들의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우리 증시 상황을 좀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얘기해 볼게요.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도입 15년 만에 네. 기업이 100곳으로 늘어났다고요? 네,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갖고요. 네. 제도가 실행됐는데 이거 15년 됐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넥스트는 지금 100번째로 상장을 하게 되면서 네. 딱 100개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뭔가요? 네, 좀 생소하거든요. 한마디로 네. 기술 돈은 못 벌어요. 돈은 못 벌어요? 네, 돈은 못 벌어. 근데 아이디어는 있어. 아, 뭔가 성장할 것 같아. 네. 근데 돈 좀 대주면은 뭔가 될 것 같아. 진짜 쉽게 이해시켜 주시네요. 야, 이거 근데 그래, 야, 100억 너 한번 해봐 하고 딱 주는 한번 건데. 해봐. 이제 사실 예. 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였으니까 해봐. 예. 이렇게 뭔가 예. 잠재성,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100억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니까 예. 한번 가능성은 있으니까 한번 상장을 해서 네. 상장을 해서 돈을 한번 네가 모아봐라.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기술특례 상장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 실적은 적자고 뭐 실적은 안 나오고 있지만 기술 하나 성장성을 믿고 한번 네. 상장시켜 줄게 한번 해봐라 하는 이 제도가 바로 기술특례 상장 제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술 특례 기업의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처음에 2005년 때는 뭐 0.6%밖에 안 됐는데요. 네. 지금 이제 100개 기업이 돼서 코스닥에서 지금 12%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12%. 그러니까 10% 많네요. 넘는 네. 그래서 10% 넘는 기업이 네. 코스닥에서 지금 기술특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 지금 코스닥 쪽이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바이오가 제일 많은데요. 지금 뭐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IT 기업, 뭐 로봇 기업 등 뭐 다양한 기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뭐 기술특례로 보통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면서 한 260억. 네. 비바이오 기업들은 한 156억 정도 여기 상장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장을 하면서 이 돈을 받아갖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대박을 터뜨린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기술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네. 기술 개발을 해서 뭐 글로벌 제약사에다가 뭐 기술 네. 이전하면서 뭐 1조의 뭐 기술 이전 뭐 해갖고 뭐 주가도 뭐 1000% 올라가는 기업들이 막 생겨서 1000%. 네. 눈이 반짝 이런 걸 알려주셔야죠, 전문가님. 눈이 반짝거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기술을 상장을 시켰는데 그 돈을 받아서 네. 기술 개발을 못한 가능성만 보여주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슬프네요.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은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기업들 잘못 투자하게 되면 네. 사실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투자할 때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술에 대해서.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지식이 없으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업이 그 기술이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좀 예측하기 힘들 것 전문가가 같아요. 힘들 뿐 아니라 그 기업 내부에서도 야 이게 임상 네. 2상이 통과하고 3상이 통과할지 네. 기업 내부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건 3상이 통과한다 막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도 네. 3상 실패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맞으면은 대박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을 올랐다가 폭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매매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미리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지 이제 상장 후에도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성장주가 네네. 주춤합니다. 근데 이 빈틈을
차화철이 채우고 있다면서요? 아, 네. 사실 그동안 성장주가 뭐 BBIG로 대표돼서 네.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업종이 뭐가 있을까?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못 올라갔던 차화철 종목으로 좀 반등이 지금 나오면서 성장주가 못 올라가는 그 빈틈을 지금 요 종목들이 지금 메꾸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화철 업종별로 종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제일 대표적인데요. 네. 저 1개월 사이에 지금 5.8% 올라갔는데 지금 바닥부터 올라가면 10만 원대부터 네. 10만 원 초반부터 그렇죠. 18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지금 뭐 8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네. 지금 화학 업종을 보면은요. 지금 롯데케미칼도 최근 1개월 사이에 네. 18% 급등을 해줬고 하나솔루션이 지금 올해 들어서만 120% 올랐는데요. 니콜라 사기 사건 때문에 네. 사실 니콜라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니콜라 사기 사건이 나오면서 여기 좀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네. 어쨌거나 연초 대비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오. 전체적으로는 지금 업종 자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주가도 예사롭지 않다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네네. 보니까 0.74% 지금 하락세 보이면서 한 20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 2분기는 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좀 기록했는데요. 최근 1개월 사이에는 포스코 주가가 좀 8.6%좀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올해 좀 실적 부진하기 때문에 좀 배당은 좀 줄어들겠지만 네. 좀 중국의 좀 철강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진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다. 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저평가됐죠. 아, 못 올랐습니다. 네. 네, 못 못 올랐고, 올랐죠. 네, 네. 못 올랐으니까 자 이제 성장주 쪽에 돈이 다 몰렸다가 그동안 이제 어떤 종목 찾아볼까 하다가 보니까 이 종목들이 있고 네. 못 올랐어. 그러니까 이 종목이 돈이 좀 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 지금 특히 이제 퍼로 보면은요, 네.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성장주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52배 돼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퍼가 지금 191배를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현대차는 18배, 기아차 13배, 롯데케미칼 39배, 포스코는 지금 16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에 비해서 퍼가 상당히 얕기 때문에 이 종목들로 당분간 좀 돈이 좀 몰리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 그쪽으로 다시 몰리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이 종목들 쪽으로 좀 외국인들 기관들 또 돈이 몰리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장주가 지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면서 차화철로 지금 그 흐름이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업종들도 하나씩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양시장은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모습이긴 한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53% 오름세 보이면서 867선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중국 시장은 국경적 연휴로 휴장한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